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신경 자체가 거의 반 정도 눌렸거든요. 증상이 이미 시작됐다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의 지인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오늘은 본인의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를 하고 실명으로 직접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름이 박준호 씨입니다. 당시에 박모 씨로 저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분의 인터뷰 내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검찰이 어떤 피의자나 또는 피의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때 주변 사람을 계속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 한다고도 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TV나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터뷰 중간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의 병원 CT와 MRI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해준 소견서도 이 화면으로는 잠시 오픈이 됐습니다. 이걸 말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디오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CT와 MRI 사진은 개인정보잖아요. 민감정보고 아마 본인이 공개에 동의를 했으니까 공개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프레임을 짠 게 이 조건 씨가 꾀병을 부리면서 검찰의 수사를 피한다, 그리고 구속을 피해가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짰죠. 그래서 CT와 MRI 사진을 전문의들이 보면 또 금방 아니까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이 사진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우선은 이 조건 씨가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이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진단이죠. 그러니까 경추면 이제 목뼈입니다. 목뼈와 이 뼈가 있고 그 중간에 척수가 있죠. 신경이. 근데 이 목뼈 경추와 척수 사이에 얇은 박이 지나갑니다. 인대가 지나가는데 이 인대가 점차 굳어지면서 골화가 되는 겁니다.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척수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발 저림, 그리고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조건 씨가 받았던 진단명입니다. 그 사진을, CT와 MRI 사진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보내주고 그 소견을 한번 직접 들어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직접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데요. 일단 CT 사진을 먼저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CT 사진은 경추 4번의 뼈에 후방으로 그 골화된 인대가 두꺼워진 게 확인이 되고, 거기가 원래 개가 없어야 되고 거기가 신경이 지나는 공간이라 그거를 이어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MRI 사진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그 해당 부위에 있는 척수가 신경이 전방에서부터 압박이 돼 있고, 요거는 위아래로 지금 CT보다는 MRI에서는 위아래로 좀 더 긴 구간, 예를 들어 지금 사진상에 경추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CT를 요거를 잘라서 본 건데, 보면은 그 밑에 큰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요 부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상방에서 하방으로, 사람으로 치면 전방에서 후방으로 자라나서 뒤에 있는 공간이 이미 침범이 돼서 한 40% 정도는 밑으로 내려와서 누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예를 들어 뭐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목이 획가닥 제껴지거나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그 좁아져 있는 부분이 멍이 많이 들어요, 신경이.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마비가 생긴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상태가 심각성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신경 자체가 거의 반 정도 눌렸거든요. 증상이 이미 시작됐다면 적당한 시기에 해주는 게 권유가 되죠. 수술을? 네네. 자, 이렇게 사진만 딱 보고 신경이 많이 눌려 있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처음에 통화를 하면서 누구 사진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제 지인인 것처럼 지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진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나중에 이게 조건 씨 사진이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건 씨 사진이라는 걸 밝히고 나서 다시 한번 인터뷰 허락을 받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사진을 정상인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단박에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왼쪽이 이 정상인의 경추 사진이고요. MRI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이 조건 씨의 MRI 사진입니다. 딱 보시면 왼쪽 사진은 이렇게 경추, 목뼈와 척수, 신경 사이가 이렇게 매끈하죠. 근데 오른쪽 조건 씨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아까 보신 것처럼 3번, 4번 경추 뒷부분이 이렇게 경화가 돼서 골화가 돼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렇게 신경을 척수를 누르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건 씨가 다녔던 여러 병원에서도 소견서를 이제 받았는데 그 소견서에 하나같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빠른 시기 내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라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들이 부산 지역에 몇몇 병원을 한 5군데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조건 씨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수술을 기피하더라. 소견서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썼는데 그 의료인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에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실제로 조건 씨의 치료는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에 조건 씨가 응급실로 실려갔던 그 병원에서도 수술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해놨는데 조건 씨가 서울에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 내려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뭐 수술은 둘째치고 입원조차 못 시켜주겠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조건 씨가 서울에서 조사를 받는 사이에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병원에 다녀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 수술을 또 기피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피의자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박준호 씨가 지난번에 뉴스공장 인터뷰를 했던 게 10월 22일이었는데 바로 그날 방송이 나간 바로 당일에 검찰에 또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4차 소환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시감이 들죠. 지난번에 KBS와 인터뷰를 했던 정경심 교수를 도왔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 KBS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당일날 검찰에 또 소환 조사를 받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이 알고 있더라. 왠지 이 얘기하고 조금 기시감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압박하려고 한 것 아니냐, 협박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유시민 씨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이 박준호 씨도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인터뷰가 방송된 당일에 검찰에 또 소환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일에 본인의 신체 그리고 파주에 있는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준호 씨는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이제 파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뉴스공장의 방송에 나간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귀에 갖다 대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냐,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주고 모욕을 줬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조건 씨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수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조건 씨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도 뭐 연락이 두절되고 자꾸 피하고 이래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자신은 뭐 달리 무슨 쉽게 얘기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나마 조건 씨를 남아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병원에도 본인이 운전해서 실어가고 그리고 서울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구인장 가지고 와서 서울로 실어갈 때도 그 앰뷸런스까지 같이 동행을 했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이 조건 씨를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지금까지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했던 거는 증거인멸을 도왔다. 그리고 언론이 하도 취재를 극심하게 하니까 언론을 피해서 잠시 옮겼었는데 거처를 그거는 또 도주를 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본인도 피의자가 돼서 지금 검찰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조건 씨 주변에 참고인으로 한 70여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인들이 지금 다 연락이 안 되고 다 주변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검찰이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길래 이렇게 주위를 떠나나, 왜 떠날 수밖에 없었나, 이 좀 일단을 볼 수 있는 내용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조건 씨하고 조건 씨의 지인이 통화한 그 녹취록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지인은, 조건 씨의 지인은 조건 씨와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운전을 해줬던, 그러니까 다 지인이죠. 지인인데 그 참고인의 검찰 조사 내용을 운전을 하면서 들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면서 조건 씨에게 알려주는 그 통화 내용인데요. 너 이러저러해서 조건하고 관계 맺은 것 때문에 니네 회사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조건을 고소해라. 그래서 이 참고인이 지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냥 제가 손해보고 말겠습니다 했더니, 고소를 해야지 왜 안 하냐, 다음에 너 그러면 니네 회사 회계장부 좀 다 가져와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데, 야, 고소를 해야지 왜 안 해? 그래서 자꾸 이제 압박을 하고 하니까, 뭐 니네 회사, 너도 이제 회사가 있어야 너 먹고 살 텐데 왜 안 하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담을 느꼈던 거죠. 그랬더니 검찰에서, 야, 이제 고소할 필요 없어, 이제 늦었어, 고소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러면서 너도 이제 참고인이 아니고 이제 피의자로 변경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박준호 씨 얘기대로라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씨를 이미 고소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5년 전에 무슨 이 프로젝트를,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이 조건 씨를 고소를 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씨 주변을 샅샅이 털어서 주변 지인들 괴롭히고 연락 끊기게 만들고 사람을 고립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조건 씨뿐만이 아니고요. 조건 씨를 도와줬던 박준호 씨 마저도 이런 식으로 주변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박준호 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낸 그런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검찰 소환조사 받고 나서 딱 한 번 받고 나서 박준호 씨하고 연락이 두절됐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간다, 가기 전에는 이제 통화를 하고 얘기를 다 하는데 막상 갔다 와서는 압박을 받았는지 본인이 말실수를 한 것 때문에 그런지 뭔가 진술을 한 것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그러면서 싹 다 연락이 끊기고 주변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거를 조건 씨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줬는데 지금 자기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뿐만이 아니고 이 참고인들까지도 상호 간에 다 그냥 뭐 원수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탈탈 털고, 그래서 주변 사람을 너무 괴롭혀서 나중에 이 피의자 수사 대상자로 하여금 뭔가 자백을 받아내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자백까지도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 씨의 지인, 주변인들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건 씨는 또 어떻게 압박을 하겠는가? 더 올라가서 정경심 교수는, 조국 장관은, 그 아들, 딸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겠는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구나, 그 일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 공포스럽다,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죠.